오늘 말씀드리는 5부위를 놓치면 염증과 악취가 반복되고 심지어는 걷는 힘과 자신감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기 전에 단 10초만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매일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곳들을 빼먹고 계십니다. 저는 정혜민입니다. 28년간 시니어 위생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솔루션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만나뵌 분들 중에는 정말 성실하게 씻고 관리한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냄새와 가려움에 괴로워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청결을 소홀히 하기 쉬운 특별한 5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 5부위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관리를 놓쳐도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젊을 때는 문제없던 부분들이 갑자기 트러블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만성 염증, 지속적인 악취,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걸음걸이와 일상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들은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5곳 중 어디를 가장 놓치고 계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지인 중에 김영자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정말 깔끔하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셔서 주변에서도 모범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이유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고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셨는데 가족 모임에서도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외출하는 것도 점점 꺼려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손자들과 가까이 있을 때 혹시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찾고 보니 정말 사소한 습관에 있었던 거예요. 영자 어르신은 샤워는 열심히 하셨지만 배꼽과 귀 뒤쪽을 제대로 닦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씻은 다음에도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대충 수건으로만 닦고 끝내셨던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였어요. 배꼽 같은 경우에는 깊숙한 곳에 각질과 비누 찌꺼기가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켰고 귀 뒤는 습기가 차면서 만성적인 트러블이 생긴 상태였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영자 어르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 말이죠. 제가 영자 어르신께 올바른 청결관리법을 알려드린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그 불쾌한 냄새가 사라졌고 만성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셔서 산책도 즐기시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5부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첫 번째 부위, 바로 배꼽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가진 곳 중 하나예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공기순환도 잘 안 되다 보니 세균들이 번식하기에는 천국 같은 곳이죠. 서울대학교 미생물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배꼽에는 평균 6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세균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유해균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유해균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정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정호님은 평소에 샤워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자꾸 원인 모를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찾지 못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배꼽 부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배꼽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살짝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손톱으로 긁으면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평소에 배꼽 청결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샤워할 때 몸 전체를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귀 뒤쪽입니다. 이 부분은 림프절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쉽게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귀 뒤쪽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되고 샴푸나 비누 거품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죠. 최근에 발표된 보건의료학회 보고서를 보면 귀 뒤쪽 염증이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과도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염증이 림프 순환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75세 이정자님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정자님은 몇 달 동안 귀 뒤쪽에 생긴 작은 습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불면증까지 겪게 되셨죠. 가려워서 밤에 자꾸 긁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매일 샤워할 때 귀 뒤쪽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원형을 그리면서 꼼꼼히 닦아주고 반드시 건조시키는 습관을 들이신 후에 2주 만에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귀 뒤를 관리할 때는 절대로 손톱으로 긁거나 너무 강하게 비비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의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민감하거든요.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살살 닦아주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귀 뒤를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닦아본 게 언제인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세 번째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는 냄새 때문에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겨드랑이에는 땀샘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거든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겨드랑이에 생긴 감염이나 염증이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지속적인 세균 감염이 있으면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70세 최상호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최상호님은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셔서 고생하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시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더뎠죠. 여러 가지 면역력 강화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겨드랑이 위생을 철저히 개선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면역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겨드랑이를 관리할 때는 항균 효과가 있는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신다면 모공을 막지 않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겨드랑이를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직결된 중요한 부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부위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곳이에요. 피부 주름이 많고 항상 습기가 차기 쉬운 환경이라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국내 노인의학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타구니 부위의 감염을 방치할 경우 신체 활동량이 평균 40% 정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74세 박동수님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박동수님은 몇 달 전부터 사타구니 부위에 지속적인 가려움을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걷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평소에 즐기시던 산책도 줄어들고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pH 균형을 맞춘 전용 비누로 관리하고 건조 습관을 철저히 지키신 후에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작은 관리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타구니를 관리할 때는 반드시 전용 비누를 사용해서 가볍게 씻어주시고 전용 수건으로 말린 후에 필요하다면 천연 파우더를 조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강한 세정제는 사용하면 안 돼요. 유익균까지 모두 파괴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사타구니의 불편함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위는 발입니다. 발은 우리의 독립성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부위예요.
발 건강이 나빠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발 위생 관리가 불량한 노인분들의 낙상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 감염이나 발바닥 염증 등이 걸음걸이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73세 송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송영희님은 발가락 사이에 생긴 작은 습진 때문에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발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평소에 즐기시던 시장 나들이도 포기하게 되셨어요. 하지만 매일 따뜻한 물에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말린 후 적절한 보습제를 발라주는 꾸준한 관리를 하신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활발하게 시장도 다니시고 산책도 즐기고 계세요. 발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말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거든요. 보습제는 발 뒤꿈치나 발바닥에만 발라주시고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오히려 습한 환경을 만들어서 곰팡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발 관리를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발 건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독립성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부위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각각이 단순한 청결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5부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세정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부위별로 적합한 도구가 따로 있어요. 배꼽이나 귀뒤 같은 섬세한 부위에는 부드러운 면봉이 가장 좋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넓은 면적은 전용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극이 없는 순한 비누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거친 수세미나 지나치게 강한 세정제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전보다 민감해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각 부위별로 전용 도구를 따로 준비해서 교차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온 가족이 같은 수건을 함께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위생상 좋지 않으니 개인별로 그리고 부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정 빈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씻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유독 땀이 많이 나는 날에만 추가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과도한 세정은 우리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을 파괴해서 오히려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유익균까지 모두 씻어내버리면 나쁜 균들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샤워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5곳을 빠짐없이 챙겨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나치게 자주 씻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빈도보다는 방법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건조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세요. 습기는 곰팡이와 세균 증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자연 건조에만 의존하시면 깊숙한 주름 사이나 겹쳐진 부분에 물기가 남을 수 있어요. 반드시 전용 마른 수건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배꼽이나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주름 같은 곳은 더욱 세심하게 말려주세요. 샤워 후 건조 과정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대충 수건으로 한 번 닦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적절한 보습과 보호입니다. 모든 부위가 똑같은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발 뒤꿈치나 사타구니 주변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는 적절한 보습이 필요하지만 발가락 사이처럼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은 보습보다는 건조 상태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곰팡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신 발 뒤꿈치나 발바닥 같은 부위에만 천연 성분의 크림이나 약산성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모든 부위에 동일한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위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생활위생과의 연계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직접 닿는 의류나 용품이 불결하면 소용이 없어요. 양말, 속옷, 수건의 청결 상태가 각 부위 건강과 직접 연결되거든요. 오래되고 습한 섬유는 그 자체가 세균 번식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감염이 자꾸 재발하는 분들을 보면 양말이나 신발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속옷과 양말은 매일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으시고 수건도 개인 전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수건을 언제 마지막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셨나요? 수건은 생각보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관리입니다. 개인 위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활 환경이에요. 화장실이나 욕실의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아무리 개인 관리를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환기를 통해 습도를 조절하시고 가능하다면 제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실이나 거실의 공기순환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건조해도 피부에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습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관리는 하시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 부위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특히 색깔 변화, 냄새, 가려움,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리 방법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의 90%가 소홀히 하기 쉬운 신체 5부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이라는 이 5곳이 단순한 청결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 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세게 씻고 자주 씻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계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부위를 부드럽게 닦고 충분히 말리고 적절하게 보습하는 것이었죠.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잘못된 관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인 염증과 감염,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보행장애와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점점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불쾌한 냄새와 가려움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감이 줄어들며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되찾게 되면서 사회적 활동도 다시 활발해진다는 점이에요. 건강한 노후의 핵심인 활력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바로 샤워 후에 5부위의 습기를 꼼꼼히 말려주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주셔도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80% 이상 막을 수 있어요. 배꼽은 면봉으로 살짝 닦아서 말리고 귀 뒤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원을 그리며 말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전용 수건으로 구석구석 말리고 발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부터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불쾌한 냄새가 줄어들며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청결 관리와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수면 습관과 면역력 강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좋은 잠을 자는 것과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청결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또 다른 비밀들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부위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부터 관리 방법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